이슈 딥다이브 시간입니다. 이슈를 조금 더 자세하게 파고들고 전략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로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그리고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러 팀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두 분과 함께 오늘은 목요일 어떤 이슈 볼까요? 주제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다시 반도체 시간일까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오장 탄력이 약간 아쉽긴 한데 그래도 오늘장 굉장히 잘 가는 모습들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이슈들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함께 다시 한번 반도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먼저 임순재 대표님,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지금 보니까 계속 신고가 랠리가 펼쳐지는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일단은 뭐 좀 더 간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지금 AI 열풍으로 인해서 지금 뭐 관련주들이 뭐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애플도 그동안 이제 좀 쉬었다가 지금 뭐 WWDC 2024에서 이제 AI 관련된 그런 부분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아이폰의 판매가 이제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덕분에 지금 그러니까 미국 증시 시총 상위 3개사, 그러니까 뭐 MS, 뭐 애플, 엔비디아가 지금 3조 달러 이상대에서 지금 순위 경쟁을 할 만큼 뭐 상당히 지금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이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뭐 각종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이 뭐 자체적인 그런 이제 뭐 AI 투자도 있지만 애플처럼 이제 다른 오픈 AI와의 이제 협력을 통해서 이제 AI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제 AI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대부분 뭐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뭐 HBM3나 3E D램에 대한 그런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현재 뭐 보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거의 뭐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SK 하이닉스나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모두 긍정적인 그런 이제 신호를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우려 섞인 건 있죠. 삼성전자가 과연 HBM3E 이 제품을 언제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약간의 이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언제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하기 전까지는 SK 하이닉스의 그런 주가 흐름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아직까지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주가가 뭐 50% 100% 간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짧은 낮은 수익률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10에서 한 15% 정도 더 올라간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인공지능 시장 속에서 HBM의 훈풍은 정말 올해 내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생태계에 포함된 종목들이 여전히 잘 간다는 점은 명확한 것 같은데요. 일단 경쟁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런 독점적인 지위를 SK하이닉스가 가져가게 되면서 관련 밸류체인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많이 오른 시점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에 대한 목표치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잡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요. 팀장님은 좀 생각이 어떠세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더 올라갈까요? 앵커님 지금 제 얼굴에서 땀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앵커님의 질문이 난처합니다.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얼마에 사야 될까요? 어디까지 갈까요? 언제까지 갈까요? 이거를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 없습니다. 매매라고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뉴스를 읽어볼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엔비디아가 흥행하고 실적을 보여줄수록 그 낙수 효과를 SK 하이닉스랑 한미 반도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목표가를 어떻게 잡고 어떤 변수가 있을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보통 단기 수익 관점으로 매매를 좋아하지만 이미 날아가고 있는 종목들은 좀 무섭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이 우상향을 하고 있으니까 매매를 굳이 하시겠다고 하시면은 매매를 하시되 손절가를 분명히 좀 잡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리포트가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HBM이 다른 일반 DDR5 메모리보다 5배 비싸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가 팔고 있는 TC 본더가 경쟁력이 대단하고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가격이 5배가 비싸면 같은 대수를 팔았을 때 실적이 5배겠죠. 그렇죠. 근데 같은 대수만 팔고 있지 않죠. 요 TC 본더가 아니면 HBM3를 못 만들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만 팔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정밀기가 나왔지만 하나 정밀기계는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독주는 당분간 지속될 거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뷰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SK하이닉스가 이제 흑자로 전환됐지만 제가 안타까운 이야기를 이 SK하이닉스의 위용을 제가 모르고 과소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을 때 SK하이닉스가 흑자가 전환이 됐지만 2018년, 2019년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터지기 전에 그때 기록했던 실적을 이기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대로 틀렸네요. 한 분기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뉴스가 올랐길래 눌러봤습니다. 근데 두 개 분기죠. 올해 이제 1분기 흑자 전환했고 2분기 영업이익 5조 원으로 3분기 이후 23개분기만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거 전망이 되는데 이거는 HBM3의 매출 비중이 일부 부과가 된 겁니다. 1분기까지는 HBM3가 없었잖아요. 네. HBM3가 이제 전체 메모리에서 3분의 1밖에 차지 안 했는데도 5조가 넘어왔고 3분기랑 4분기는 6조 3천억, 7조 6천억까지 올라가면서 12개월 선행포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가 25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12개월 선행포가 9.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정말 2018년, 2019년에 그 반도체 피크 이제 정말 최전성기를 기록했을 때 수준까지 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가 목표가가 $1,200 넘어갔죠. 네. 액분 전으로. 그쵸. 그다음에 IB들 리포트 또 나왔습니다. $1,500. 그러면 SK하이닉스도 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제가 일단 목표가나 26만 원 정도 잡아야 될 거, 25만 원, 26만 원 잡아야 될 것 같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목표가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겁니다.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 21만 원, 22만 원까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오늘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외국인이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개인이 밀려 들어오는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는 매수 의견 드리지만 현재가로 콱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분할 매수를 하신 다음에 스윙 중장기 한 석 달 내외로 네. 이렇게 사고 팔고 반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피크가 확인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는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를 따라서 이 하이닉스나 이 한미 반도체까지 아직까지 긍정적인 의견 두 분의 의견 함께 또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지금 삼성이 또 파운드리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1나노대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 힌트 찾아보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어떤 내용 주목해 볼까요? 네, 일단 뭐 오늘 내일까지, 그러니까 어제 오늘이죠. 오늘까지 이제 그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지금 뭐 미국 산호세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 파운드리 포럼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파운드리와 관련된 그런 뭐 협력사, 그다음에 고객사를 초청해서 뭐 얼마만큼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걸 자랑하는 자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이제 몇 가지 AI 시대에 맞춰서 이제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제 발표한 부분이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에서 지금 세계 최초로 이제 그 상용화했던 GAA 이제 파운드리 기술에 대한 로드맵을 이제 발표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3나노 공정의 2세대 기술을 양산할 것이다라고 이제 밝힌 그런 상황이고요. 2025년도엔 2나노, 그리고 2027년도에는 1.4나노 공정을 양산할 것이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후면 전력 공급이라고 하는 BSPND라는 이제 그런 기술도 2027년부터 2나노 공정에 이제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향후에 이런 이제 그 기술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뭐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세계 유일하게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하는 그런 이제 회사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HBM4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이제 기존의 이제 파운드리와 그다음에 그 메모리를 같이 합치는 그런 공정이 상당 부분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상당 부분 강점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이제 기술력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뭐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이제 시스템하고 메모리 반도체를 합친다라고 하게 되면 개별 그런 이제 진행 시보다 한 20% 이상 지금 개발 속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뭐 부각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TSMC와 이제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분기에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11%로 지금 이전 분기보다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TSMC가 지금 시장 점유율을 굳건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TSMC와의 이런 그 점유율 격차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가 향후에 주가 향방을 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력에 대한 발표를 또 함께 주목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TSMC 파운드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쪽과의 이 격차를 어느 정도 줄이는지가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면서 이야기를 또 주셨습니다. 이번에 뭐 최선단 파운드리 공정도 발표가 된다고 하고요. 하니까요. 이 파운드리 포럼에서 발표되는 내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여루 팀장님은 어떤 내용 주목해 보실까요? 네, 저는 싸움을 싫어합니다. 근데 국내 탑 기업들의 싸움은 좋아합니다. 근데 좀 비등비등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격차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한번 실망을 줬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했던 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뭐 SK하이닉스가 조금 워낙 잘하지만 삼성전자도 밀리지 않는다.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약하지만 삼성전자와 파운드리가 강하다. 이런 투자 인사이트로 2000년대 후반부터 작년 이제 20년대 전까지 그런 장단점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좀 많이 치고 나간 거고 삼성전자가 치고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엔비디아 측 콜테스트가 지연이 되면서 많이 좀 갭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투심이 많이 훼손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삼성전자에서 이제 파운드리 포럼에서 내놓은 게 이 계획대로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한번 실망한 이 투심을 이 실망감을 주는 건 쉽죠. 회복을 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욕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또 강하고 애플 강하고 SK하이닉스 강하고 삼성전자 강한데 지금 보면은 코스피 전기전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가수급이 많이 안 틀리는 경향이 있는데 틀릴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시간별 수급이 정확하긴 해요. 그래서 전기전자를 가보니까 전력 설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전기전자 외국인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전력 설비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개인이 일단 신나가지고 들어오시는 것 같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빠져나가고 개인이 들어오니까 사지 말자라고 말씀드린 건 굉장히 좀 어리석은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말하는 이 목표를 지켰으면 하는 마음을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1.4나노랑 2나노 차세대에 나왔고 그 다음에 정말 약간 좀 너무 약간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TSMC를 이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제 대표님 말씀대로 점유율차가 꽤 크잖아요. 그 다음에 리포트를 봤는데 점유율차가 조금 더 벌어졌답니다. 네. 그 다음에 고객 수는 4배로 증가 예상하고 있고 뭐, AI 반도체 시장이 뭐 9배고 엔비디아는 중요 고객이니까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될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될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2차 전지라는 교보제를 봤을 때 약간 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조금 세게 불렀을 때는 경계를 해야 된다. 근데 확실하게 기술적 위치는 삼성전자 관련 종목도 괜찮고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뒤에서 탑3를 말할 거지만 네.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가속상으로 매도가 확인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밸류체인에도 외국인과 기관 매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되기를 응원하면서 우리 명확하게 삼성전자 밸류체인의 수익을 가져가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상 계획대로 실제 실행이 돼야 투심 회복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줬는데요. 이 TSMC 점유율 차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목표한 계획까지 어느 시점에서 좀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슈 얘기했으니까요. 가장 궁금하실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말씀 주세요. 지금 담아야 될 반도체주 탑3를 꼽으신다면 어떤 종목들 알려주실까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반도체 수출이 뭐 6월에도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보면 반도체 관련주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레거시 제품에 대한 뭐 HBM3에 대한 부분도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만 레거시 제품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도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레거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이와 관련돼서 뭐 3개 준비해 왔는데요. 뭐 첫 번째는 이제 원익 QNC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반도체용 이제 쿼츠웨어라는 그런 이제 장비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일단 뭐 반도체 쿼츠웨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쿼츠웨어는 이제 소모품이기 때문에 6개월에 3년마다 이제 교체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반도체 생산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제 증가하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실적 호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큽니다.
특히 작년도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생산이 많이 감소를 했는데 아마 올 하반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정상화 과정에 접어들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실적 개선세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두 번째는 이제 소재 관련된 전자 재료를 생산하고 있는 동진 세미캠이라는 회사입니다. 뭐 일단 대표적으로 뭐 관광액을 비롯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웹 케미칼 같은 경우를 이제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은 뭐 정반 산업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하반기 이후에는 이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오 테크닉스. 뭐 최근 들어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삼성향 이제 그런 이제 레이저 관련된 장비를 납품한다라는 그런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HBM3에 대한 퀄 테스트가 계속 좀 미뤄지면서 지금 관련된 주가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를 뭐 언젠가는 통과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특히 이제 하반기에는 아마 통과가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오 테크닉스도 그거에 따른 수혜를 뭐 크게 입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레거시 제품 그리고 HBM 제품도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 임순재 대표님의 선택은 레거시 쪽에서 전공정 기업들을 많이 보셨습니다.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셨고요. 원익QNC나 동진세미캠, 이오테크닉스까지 세 가지 톱3 종목들 함께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반도체 종목에서는요? 네, 우리 코너가 11시 30분까지니까 6분이나 있네요. 네, 한번 천천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탑3를 뽑는 게 너무 힘들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코리아 서킷과 오로스 테크놀로지랑 STI를 갖고 왔는데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SK하이닉스를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오늘 양봉인데 외국인의 순매도예요. 그러면은 음봉인데 외국인의 순매도면은 이들이 의도를 갖고 판다는 겁니다. 근데 양봉인데 외국인 순매도면은 누가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누가 가져가냐면 개인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져가는 거의 장점은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고 단점은 내가 사놓고 이걸 체크를 안 했을 때 지금 들어왔던 개인이 빠져나가면은 내가 손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 저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박스코 하단부에서 맥점 잡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코리아 서킷 말씀을 드릴 겁니다. PCB 제조 판매업을 0이라고 있고 인터플렉스는 FPCB죠.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서킷 아래에 인터플렉스가 종속해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킷은 PCB를 만들고 있고 인터플렉스는 FPCB를 만들고 있는데 공통점은 삼성 디스플레이랑 뭐 삼성 전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요 매출처다라는 부분이고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올해 메모리랑 HDI 부문으로 했을 때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뉴스가 있고요. 갤럭시 S24랑 갤럭시 링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갤럭시 24는 많이 팔렸거든요. 네. 근데 갤럭시 링은 기술력만 주목을 받았고 많이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뭐 KH 바타기나 세경 하이테크 같은 우리가 정통적으로 알고 있는 스마트폰 부품 기업들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 코리아 서킷은 아무래도 갤럭시 링 관련 종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실적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인터플렉스는 애플 관련 모멘텀도 있고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지분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제 맥점 잡았고 오늘 21선 돌파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수급 괜찮습니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종목 상담할 때 자주 나왔어요. 네. 이 종목이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갖고 있고 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비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공정 관련 장비입니다. 전공정 관련 장비인데 최대 주주가 FST고 FST는 포토마스크 보호막이 펠리클 그다음 온도 조절 장비 칠러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SNST가 비교가 돼요. 근데 사실 그 둘은 싸워서는 안 됩니다. 둘 다 삼성전자 관련주죠. 그다음 둘 다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이걸 어닝 쇼크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상치 대비해서 못했어요.
근데 예상치 워낙 높다 보니까 좀 못했다는 평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선반영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제 음봉이었지만 오늘 갭상승 시작했고 21선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3개월 연속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고 기관이 오늘 따라 붙기 시작했네요.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STI입니다. 네. 케미칼 중앙 공급 시스템 및 세정 및 에칭 장비, 검사 장비를 이거는 이제 본업이죠. 기존에 하고 있던 장비입니다. 근데 이번에 무연납 진공 리플로 장비를 개발하면서 포스트 PSK 홀딩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목도 오로스 테크놀로지와 마찬가지로 약간 실적 쇼크를 했는데 네. 이것도 참 그렇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랑 유사한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랑 유사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눈높이가 이만큼이 있다 보니까 어닝 쇼크라면서 낙폭이 선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행히도 회사 입장에서도 대응을 잘 하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가 바로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분기에 실적이 다소 안 나왔는데 재공품은 늘었다고 합니다. 이 재공품이라는 게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걸 대기하고 있는 건데 이 제품이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에 갈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노조라든가 이제 이런 콜테스트 지연 때문에 테일러 이 착공도 조금 미뤘어요. 그래서 이 장비가 원래 이 테일러 장비로 가는 건데 늦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선반영이 됐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대표 바꿔가면서 우리가 추진하려던 거를 추진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STI에서 나갈 이 리프로 장비가 원래 1분기에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지만 올해 하반기에 반드시 나갈 것이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STI는 조금 탄력이 붙었어요. 바닥을 일찍 확인했고요. 21선과 61선 차례로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금액이 상당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종목 중에서 변동성이 가장 클 수 있다. 그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도 이연대 실적 돌아오면서 해외 시장 공략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리포트 나왔으니까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의 세 종목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STI까지 자세한 설명 함께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국에 올해 스타는 반도체가 맞죠. 이 상반기 스타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략가 이슈 그리고 종목 분석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 딥다이브 시간 두 분과 함께했고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이었습니다.